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바이오메디칼의 권대규 교수입니다.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공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디지털 라이프 케어 기술 안에 있습니다. 웰리스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는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건강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건강 생활을 지향하는 생활 행동을 종합하는 말로써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웰리스, 헬스케어, 고령 친화 연구 개발을 선도하는 바이오메카닉스 앤 리허빌테이션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생체 역학과 재활공학 기술 안에 인체 진동에 관련된 기술과 인체 기능 회복 증진 기술을 위한 국민 편익 증진 기술 개발, 그리고 동적 자세 균형과 낙상 최적화 기술 평가, 그리고 스포츠의학 및 산업 기술에 관련된 디지털 치료제, 인공지능 재활공학, 레포츠 빅데이터, 동적 자세균형 및 낙상 최적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체역학 재활공학 연구실은 인체의 기능을 해석하여 물리학적, 공학적, 생리학적 인간의 건강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의료 및 재활복지 산업의 응용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생체역학 재활공학 기술의 인체진동, 국민편익 증진기술, 동적 자세균형 및 낙상 최적화 기술, 스포츠공학 및 산업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대 창업지원 단장이고 창업보이센터장과 MOT 사업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술 상용화 부분과 융합 학문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163건의 특허와 국내외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기업체와 같이 이러한 재활 보조공학 연구 개발 제품을 같이 개발했는데요. 이러한 제품에 대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옴에 따라서 1단계에서 4단계 그리고 5, 6단계에 관련된 팬데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에 따르는 계절성 질병으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트렌드가 환경적 리스크의 심화와 초연결화, 초지능화에 따르는 거, 세계화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일상화가 되어지고 있고, 아시아로의 힘이 이동해서 백신, K백신의 역할을 진행하고, 또 초연결화, 초지능화에 따르는 이러한 코로나 이후의 메가 트렌드가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적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먼 나라, 이웃 나라 사이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전쟁과 또한 사회적 생활 습관에서의 집콕 장기화에 따르는 온라인 쇼핑, 게임의 열풍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안에서도 이와 같이 원격으로나 디지털 치료제가 새롭게 개선되어지고 있는데요. 웨어러블한 초소형 감지인지 인베이드 시스템, 생체 신호 기반의 무자각 휴먼 감성 인터랙션 기술, 그리고 가상현실에 의한 이러한 원격 진료들이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고, 혁신적인 헬스케어 분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프 케어 기술에서도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조성 사업에 총 21.6조 원이
투입이 되었고, 거기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예산과 소부장 장비, 그리고 3대 중점 사업 안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에 관련된 혁신적인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연구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디지털 치료제라는 핵심 기술들이 차세대 신기술로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러한 혁신 기술이 의공학이나 재활보조공학 산업에 대해서 어떠한 동향을 가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헬스케어의 기술이 건강 증진에 대한 웰니스 시스템의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적인 스트레스나 질병, 그리고 비만, 비만에 관련된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러한 밑에 있는 그림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웰니스 라이프 케어 기술 혁신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동향을 보면 고령자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서 전체 인구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지금은 이제 고령사회, 앞으로는 초고령사회로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0명이 1명의 노인을 케어했는데, 2040년도에는 2명이 1명의 노인을 이제 케어해야 될 시대적 흐름으로 나오고 있고, 그 중에 노인들의 75% 정도는 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또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옛날에 우리의 현재의 노인들에 관련된 늙고 근골격계 질환이 오고 비만이 왔던 생활, 밑에 있는 것 같이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어떤 느낌들이 이러한 일상생활 건강을 위한 예방과 증진, 관리하는 고령 친화 기술의 구현 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그러한 기술이 적용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변화하는 이러한 패셔너블하고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변화하는 어르신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의 건강의 개념이 이 피지컬한 신체적 건강만을 가지고서 우리 건강의 개념을 논했는데, 웰빙하고 해피니스한 의미를 포괄해서 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 환경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을 포함하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의 개념이 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개념의 중심으로 진행됐던 병원에서 의사가 5분의 진찰을 통해 가지고 진료하고 수술하는 개념의 헬스케어 의료 개념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진화의 개념을 포함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건강 개념은 건강상의 헬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피트니스, 식이 영양의 관리, 뷰티 케어에 관련된 셀프 케어 액티비티 활동 전체를 이러한 헬스 라이프 케어 스타일로 건강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또한 스페이스 공간에서의 공기, 마스크, 빛, 소리, 미생물의 관리를 통한 이러한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인테리어나 클로즈, 옷과 같은 패션과 웨어러블에 관련된 이러한 리빙에 관련된 분야를 통틀어서 휴먼에 대한 리빙 케어 환경의 범주를 웰니스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아웃도어 스포츠나 스포 엔터테인먼트, 실내 스포츠, 골프나 휴양 레저 시스템에 대한 소셜 컬추얼 액티비티에 관련된
인게이지먼트하고 릴렉션하는 이러한 웰니스 산업 전체를 웰니스 정신적 건강과 환경적 건강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의 분류로 건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웰니스 시스템이 보건 의료에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의료 영역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특정한 시간에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를 하는 개념이 의료의 영역이었는데, 이러한 공간적인 확대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직장, 가정, 이동 공간, 언제 어디서나의 어떤 건강과 또한 의사와 병원에서가 아닌 통신기업, 건강관리회사, 보험회사 등과 같은 공간적인 확대, 그리고 특정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항상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확대가 되어 있고, 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고객에 대한 소비자의 확대, 그리고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맞춤형 치료 시스템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 서비스로 바뀌면서 웰니스 시스템의 중요도가 변화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상당수의 100세 인생을 살 수 있는 100세 시대가 우리가 꿈을 꾸고 왔는데 몇 년 전만 해도 80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것, 부부 중심으로 경제와 교육, 여가 직선형 패턴 중심으로 진행했고, 또 세대 간의 단절과 재산 증식의 개념으로 어떤 80세의 인생에 기획하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100세의 시대다 보니까 이런 오래 사는 것보다는 아주 잘 사는 것, 그리고 부부 중심이 아닌 1인 가구나 공동체의 가정 중심으로, 또 이러한 생애 주기의 역할이 교육, 경제활동, 여가, 순환적 패턴 개념으로 평생 개념으로 바뀌고, 또 세대 간의 공유와 다양한 서비스, 실버 시니어 산업의 등장으로 바뀌고 있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의 노인의 핸디캡 갭이 엄청 컸는데, 지금은 이 보조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인프라의 정비를 통해서 일반인과 장애인의 갭이 상당히 좁아지게 되고, 장애인과 고령자가 상시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 환경적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필요한 평균적 기능적 수준들이 건강인들과 유사하게 되는 사회 환경에 필요한 평균적 기능과 장애의 재활보조 공학 기술이 많이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보조 공학 기기의 쇄진 트렌드와 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과 운동기능 회복의 재활보조공학 기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인공망막 기술, 그리고 코콜, 인공와우처럼 듣지 못하는데 듣게 해주는 감각기능의 회복 기술들이 최근 이러한 의료공학 쪽에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또한 신체 기능적으로는 손의수나 의족에 따른 운동기능 회복 기술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해주는 인공망막 아르거스가 이제 개발을 되어지고 있죠. 카메라에 의해서 인공적인 앞에 있는 시각적인 정보를 뒤에 그 후두엽에 있는 신경망막에 이러한 센서 신호들의 망막 신호들을 디지털 자극기로 자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앞에 있는 물체를 보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아이디어성으로 이러한 장갑에 이렇게 수화를 하게 되면 수화적인 개념으로 터치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이우게 되는데,
이 장갑을 끼게 되면 장갑과 연결된 모바일 기기가 수화의 내용을 인식을 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스피커로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수화 통역 장갑이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고, 또 손가락에 이러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반지로 컴퓨터,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여러 가지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스처 인식 기술을 통한 반지, 핀 등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IT 기술로서는 실제 병원에 누워있는 중증 장애자가 망막 기술의 눈동자 인식 기술을 인식해서 눈동자의 좌우를 이용한 아이캔 플러스라는 것을 컴퓨터 마우스 기능을 눈동자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를 삼성전자와 같이 공동으로 장애인용 안구 마우스 아이캔 플러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우리가 그 장애인들의 관련 기술을 이러한 마이토키나 언어인 장애인용 음성 합성기 AAC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음료 주세요, 밥 주세요 같이 터치를 통한 간단한 제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언어장애인용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음성 합성기를 통한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자동차가 이제 고령자가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고령자 편의형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을 위한 운전 보조 장치들이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운전석의 복지 리프트 시트, 그다음에 파노라마의 도어 기술, 또 리프트 복지 시트에 관련된 장애인들이 실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형 복지 차량들이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기술이 이용한 재활 로봇 기술로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에서 이러한 재활 로봇 기술들이 많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이러한 케어사들이 어렵게 매주 2시간, 3시간씩 수동으로 했던 어떤 재활 보조 훈련들을 이러한 재활 로봇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편리하게 여러 명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러한 로코모트, 그 다음에 제로지 시스템, 이동 시스템, 로봇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워커봇 이러한 시스템들이 되어지고 있고, 서강대 정도영 교수님이 하는 재활 보행 보조 로봇 이런 시스템들이 현재 기술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강대 전도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동형 보조기구로서 이러한 재활을 걷지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하네스와 전동 뒤에 배터리 그리고 하지 외굴격 시스템을 적용해서 실제 퀄러리 오브 라이프 테크놀로지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휠체어 결합형 하지 재활 훈련 시스템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이동 로봇, 이동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고령자용 착용용 로봇 이 시스템은 HLX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이동 시스템에 인간의 이동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헬스케어 로봇을 연구하고 있고, 또 일본의 혼다에서도 HAL3 로봇을 통해서 재활 보조 기술의 이러한 재활 시스템들이 지금은 HAL9, 7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추가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전동 휠체어는 LG의 이러한 일회용 제품과 1인용 로봇 시스템들이 실제 상용화되고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는 탄소 기술 적용을 통해서 카본 나노 튜브가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이 카본 나노 튜브가 기본적으로는 낚시나 여러가지 골프채, 또 여러가지 스노우보드, 또 스키보드 여러가지 영용되고 있는 일반 생활용품 플러스 또한 재활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스프린터의 달리기를 하는 의수의족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용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에 뛰어들고 있고, 카본 나노 튜브가 높은 인장 강도와 낮은 밀도, 뛰어난 유연성을 토대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소나 의족의 개발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소재를 활용해서 가볍다 보니까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벼운 탄소 소재를 이용한 전동 휠체어들이 이제 개발되어지고 휠도 탄소 소재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재활 및 경기력 향상의 공학적 분석들이 최근엔 스포츠 과학들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운동 기구들의 약간은 웨어러블 원격 시스템들이 장착되어 있고 웨어러블 센서들이 장착된 기술을 활용해서 동작 분석이나 근력 균형 분석, 트레이닝 분석, 또 스키 점프나 봅슬레이나 스노보드의 운동 분석을 통해서 또 그러한 물리적인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통해서 이러한 압력의 패턴 그리고 각도와 속도 또 이러한 스프링 겨울 스포츠 시뮬레이터들을 활용해서 공학적 분석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간보호센터나 고령지에 가보면 이제 한 명의 생활건강 서비스의 트레이닝 시스템들이 서킷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런 카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운동 장비들을 카드를 작업하면 본인의 그 이력 데이터가 이 카드에 다 등록이 되고 원격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운동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운동 처방사가 운동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서킷 트레이닝 시스템들이 보급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드웨어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단순한 어떤 운동기구를 보다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러한 가상 현실과 아바타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적용 프로그램, 앱 프로그램 또 운동 결과나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통해서 특정 그 운동 방법을 명령어의 집합체인 프로그램과 연동을 시켜서 이러한 동적 자세균형 및 척추 안정화 장치들이 안정화 장치인 휴버 시스템들이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VR, AR, MR, 믹스드 버추얼 리얼리티를 통해서 가상현실 컨텐츠와 또한 재활훈련 또 이러한 가상현실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재활운동 시스템들이 적용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디지털 치료의 개념이 제약이나 약물로서만 되는 게 아니라 VR, AR을 통해서 가상현실상에서 우울증 치료 그리고 치매 치료 또 운동 치료들의 개념들이 치료제로 승인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상현실의 시스템들이 버추얼 리얼리티 상태에서 환자의 단일 관점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멀티 시스템의 환자의 동작과 또 프로그램과 반응에서 쌍방향 인터랙션 되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과 연동이 되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재활훈련 시스템 또 금연 시스템 또 이렇게 어지럼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개념의 가상현실들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Treadmill with both pitch and sway. Walking on a treadmill is easier for a subject with Grail because synchronized immersive virtual reality environments correspond to the subject's movement patterns and the treadmill can adapt to the subject's preferred walking speed. All gait parameters are continuously recorded and processed in real time, and the therapist can immediately select which gait graphs to show to patients. Show ground reaction forces, marker data, a stick figure, or estimated muscle forces using the real-time musculoskeletal human body model. Data is recorded and combined with images from 3 video cameras, so it may be analyzed offline and presented as a gait report using the Gait Offline Analysis tool. Grail is useful for dynamic alignment of prosthesis. All the functionality of a traditional gait lab is available with Grail, but for the first time you can also perform a functional gait analysis by measuring responses to perturbations, mimicking tripping or slipping,
or medial-lateral belt translation. Visual perturbations like changes in visual flow are possible, as well as cognitive dual tasks, like for example, the Stroop test. GRAIL goes beyond gait assessment. For the first time, all gait data can also be used for training purposes. Improve gait adaptability and dynamic stability to prevent falls when sudden adaptations are required. Use any gait parameter to drive gait retraining applications. Motec Medical is collaborating with many universities and clinics to develop new and improve existing applications, so your GRAIL system will receive regular updates with new functionality. Customer-specific application requests are always possible. GRAIL is Motec Medical's total package solution specifically developed for clinical use in both gait analysis and gait training. Welcome to the Gait Lab of the future. 지금부터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했었던 재활 보조공학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연구실의 큰 아이템은 자세균형에 관련된 재활치료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세균형은 감각 운동계에서 센서리 모터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중추신경계의 프로그래밍을 이루어주고 있고, 시각적인 요소에 대한 그 자세균형의 영향과 그다음에 베스티뷸러 시스템에 관련된 전정감각, 그리고 터치 리셉션과 머슬 립세서에 관련된 체성 감각들이 이용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잡고 이 균형 감각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영상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머리에서 움직이는 우리가 회전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뇌의 중이나 뇌의 삼방골이 이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의 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큐플러가 있고, 이 큐플러의 림프액의 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좌우의 모멘트가 발생되고, 이 모멘트에 의해서 이 흐름에 의해 가지고 나온 그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신호가 중추신경계에 전달이 되어서 이러한 우리가 회전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인식할 때 이러한 비행기를 탈 때나 이러한 회전을 안 할 때보다 회전을 로테이션을 했을 때 이 림프액이 돌아가고 큐플러의 이게 흔들림에 의해서 우리가 왼쪽으로 회전한다, 오른쪽으로 회전한다, 뭐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로테이션을 인식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선형 운동에 관련된 감지 능력입니다. 우리가 삼방골은 그 위쪽에 중력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이 이석의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이 그 멤브리 안에 오솔리시 그 이석 위에 이러한 관에 이러한 돌이 이 돌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좌우로 흔들림에 의해 가지고 이 색깔에 있는 신호들이 뇌신경의 전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형적인 운동의 기울기, 운동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석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일어났을 때도 이제 하강을 했을 때, 그다음에 평형을 이루었을 때, 또 상승을 했을 때, 이러한 헤어셀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그래비티 중력을 인식하게 되고, 이 중력 평형사에서 머리의 움직임의 중력 방향의 가속과 감속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가속을 했을 때 또는 감속을 했을 때 이 헤어셀에 있는 이 이석들의 그 모멘트가 발생이 되어서 이 모멘트 발생된 신호가 중추신경에 전달이 되면
평형 사에서의 이러한 가속과 감속 등의 이러한 감각을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균형의 조절 전략을 보면 원래의 기립 자세에서의 신체를 되돌리기 위해서 최초 편차에 대한 반대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미세하게 움직일 때는 앵클 전략을 이용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잡고 좀 더 심하게 흔들리면 니의 전략과 힙의 전략,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더 큰 움직임이 이제 발생되면 스태핑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이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앵클 전략, 니 전략, 힙 전략, 그리고 스태핑 전략을 또래서 감각 조직화를 통한 운동 반응 형태의 변화해 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세 균형에 대한 임상적인 항목 편투로 아주 간단하게는 롬베그 테스트와 같은 점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한 개의 발을 들었을 때 원레그 스탠스 테스트를 하거나, 또 기능적 리치를 통해서 한 발로 너 얼마만큼 손으로 앞으로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타임 업 고 테스트라고, 터브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자리에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3m 갔다가 돌아서 다시 앉아있을 때의 시간들을 이용하는 균형 감각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1번부터 앉은 상태에서 서기, 또 한 발로 서기 등 14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세 균형을 평가하고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컴퓨터 전선화 장비가 나오면서 이러한 베스트 마스터라는 측정 장비,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사이버메딕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했던 아이 밸런스 자세균형 장비 등, 그리고 테트락스와 같은 이러한 이 장비는 몸에 하중에 서 있을 때 4개의 로드셀의 몸의 무게중심을 측정하고 이 몸의 흔들림, 그리고 좌우의 밸런스, 이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러한 스마트 거울형 재활 훈련 시스템, 그 다음에 자세균형의 훈련 시스템, 그 동적 자세균형과 척추 안정화 시스템, 또 메디 트레드밀 보행 분석 시스템,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들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거울형 고령자 재활훈련 시스템인데요.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치료제처럼 앞에 동작 인식 센서가 있어서, 키네트 센서가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동작을 인식하고 그 동작을 피드백 받아서 이러한 인식 시스템에 받아서 몸의 형태를 감지하거나 운동 패턴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 전방에 자세균형 능력 증진용 게임 컨텐츠나 또한 시각, 전정감각, 이러한 재활 프로토콜 및 시스템들이 피드백 받아서 디지털 치료제의 초기 단계에서의 스마트 미러를 이용한 고령자 재활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밸런스의 이런 피드백 시스템의 균형 시스템을 다양한 게임 컨텐츠를 통해서 피험자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훈련을 유도하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기본적인 바이오 피드백 기술을 이용해서 키넥스 센서를 활용하고 시각과 전정감각, 체성감각의 융합을 통한 자세균형 능력 증진용 게임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러한 그 컨텐츠 키오스크를 거울형 시스템들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인지나 생활 기능, 또 체력 증진을 위한 게임형 3차원 모션 트래킹 기술을 재활운동에 활용을 하고요. 또한 장애인, 노인, 중도장애인의 재활과 건강, 체력 관리를 위한 상지 재활 훈련 시스템, 또한 심리나 인지기능 측정 및 증진용 ICT 콘텐츠 개발, 또 맞춤형 재활 이란 가이드 운동을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노인과 중도장애인의 재활훈련 가이드라인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운동기구만을 위한 그런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이러한 동작 인식 센서를 통해서 전정기 시각과 전정감각, 최선 감각의 피드백 전달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노인이나 중도 장애인들이 실증 나지 않게 앞에 컨텐츠를 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ICT 융합 컨텐츠 기반 실감형 다기능 운동기구들을 이제 개발을 하였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근력 운동 장비, 음파 진동 운동 장비, 또 동적 자세 균형, 또 승마 운동기구 등과 같이 다양한 승마 특허와 논문, 또 이러한 인체 영향 평가 기술들을 수년간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노인과 중도 장애인의 유형별 이러한 생활재활 운동 시스템들이 제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니월드 회사하고 음파진동 이외에서 이런 키오스크를 통해서 동작 인식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런 전신진동 소도구 응용 플랫폼을 통해서 원키트 시스템을 통한 이런 ICT 융복합 전신운동 응용 통합 플랫폼의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운동을 처음에 음파진동 베드에서 릴렉스하게 5분간의 휴식을 취하고 릴렉스를 한 다음에, 또한 이러한 소도구를 통해서 음파 매트나 소도구에 대한 운동 프로토콜 모드를 적용을 하고, 또 음파진동기 이외에서 여러가지 인지기능과 운동기능들의 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침대에 누워서 마무리 운동을 하게 되는 원코스 시스템, 이러한 운동 플랫폼을 이제 연구과제로 개발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임상시험 효과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에 이제 자세균형도 이러한 동적인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이 동적인 자세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척추의 안정화를 위한 재활 훈련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전북대 산업 디자인학과 교수님과 같이 유니버설 범용적 설계를 통해서 다양한 동적 자세균형 운동 기구들을 적용을 했고, GM표를 고려한 최종적인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 시스템은 동적 스파인 밸런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러한 헬스케어 로봇처럼 3축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움직이고 동적 다이나믹한 운동 상태에서의 적용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동적 자세균형의 능력 기초임상 평가 및 DB 구축을 통한 운동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와 운동이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디자인 모델이 나왔고 실제 상용화까지 되어서 이 제품은 사이버메딕이라는 회사에서 전국에 약 30대 이상의 6천만원 정도의 지금 전국에 보급이 되어고 상용화가 되어져 있는 스페이스 밸런스 3D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과 하지 근력 회복을 위한 이러한 플랫폼도 이제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다양한 운동 장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이 판이 다축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인 디자인 개발된 제품들이 동적 자세균형 운동기구들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솔 안에 신발의 인솔 안에 조갑을 측정하게 되면 노인들의 낙상의 위험도를 파악해서 낙상 방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고, 낙상 위험도 측정 프로토콜 및 스마트폰 연동 낙상 방지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낙상의 노인들의 보행 맞춤형 어떤 트레이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인솔 안에는 FAR 조갑 센서와 가스도 센서, 자이로 센서와 지자기 센서를 통합해서 스마트 인솔 안에 이러한 작업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이 스마트폰 모바일 길 안에 저장이 되고 인터랙션 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밸런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스키나 또 운동, 또 이런
스포츠 상태에서의 다양한 헬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오른쪽과 같이 스마트 운동화 인솔을 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드로이드 기반의 밸런스 측정용 분석용 앱을 개발해서 좌우의 밸런스의 조갑을 측정할 수 있고, FSR 센서나 이런 센서 패드들을 이용해서 내장된 스마트 인솔에서의 조갑과 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블루투스로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트레드밀 상태에서의 어떤 밸런스 측정과 또 인체 영향 평가에서의 밸런스 개인 운동 시스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서 동작 분석이나 보행 상태에서의 이런 스마트 슈즈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중부하 감소의 트레드밀이 있습니다. 수중에서의 트레드밀, 현수 장치를 이용한 거, 또 로버스 스마트 워커를 이용한 부분, 공기 압력을 위한 제로 프로드인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식회사 사이브메딕과 4정점 리프트 제어용 체중부하 감소 트레드밀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스템은 실제적으로 환자의 발목 부분에 하중이 쏠리게 되면 발목에 부하가 걸려서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 시스템은 이 힙 부분에 힙과 어깨 부분에 환자를 리프트하는 이 리프트 장치가 있어서 몸의 하중을 들어 올린 체중부하 조절형 리프트 슬라이드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투벨트 런닝머신을 장착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속도를 컨트롤해 가지고 편마비 환자나 외골격 환자들의 보행을 도와줄 수 있는 4정점 리프트 제어용 체중부하 감소 트레드밀을 새롭게 개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이렇게 이러한 그 몸의 허리 부분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그 패드 부분에 이런 로드셀이 달려 있어서 4정점의 하중을 측정을 하고, 또한 이 하중 안에 이런 리프트 장치 위에 이 슬라이드 리니어 모터를 올려서 리프트를 해가지고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보행 훈련 장치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투벨트 런닝머신 안에 편마비 환자들이 한쪽은 빠르고 한쪽은 천천히 움직여서 편마비 환자들이 보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리프트 체중부하 조절형 리프트 슬라이드를 올려가지고 몸에 가지고 있는 하중의 부하를 올리면서 처음은 무리가 가지 않게 재활 치료를 하고, 나중에는 하중을 내려가지고 하중의 재활 운동이 점진적으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 재활 훈련을 위한 4정점 리프트 제어용 체중 부하 감소 트레드밀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체감형 가상 환경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행 상태에서의 다양한 가상 환경 피드백 재활 보행 훈련 시스템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전북대 공과대학의 바이오 헬스케어를 연구하고 있는 권대규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산업체와 같이 여러 가지 산학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창업 지원 단장으로서 전북대학교의 학생 창업과 교수 창업 그리고 일반인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 웰니스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실입니다. 바이오 생체학 재활공학 연구실은 웰니스, 헬스케어, 고령 친화 기기를 연구 개발을 선도하는 연구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인체의 기능을
물리적이고 공학적, 생리학적으로 해명해서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료복지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생체역학 재활공학 기술로서는 차량에서의 승차감 피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음파 진동 기반 차량 시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 안에서의 건강과 헬스케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소니골드라는 기업체하고는 힐링케어의 스마트 기능성 침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체 진동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나오고 있는 인체의 고유한 진동수와 공지를 시켜서 혈액을 개선시키고 또 인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질병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편익 증진 기술 개발이 있는데요.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지체 부자율성의 맞춤형 헬스 운동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고령자들이 실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운동 기구나 재활 장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더 좀 중요한 저희 연구실의 핵심 기술인데요. 동적인 자세 균형 및 자세 낙상 최적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세 균형이란 이 시각과 전정 감각, 채선 감각의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거울형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자세 훈련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고령자 장애인의 낙상을 예측하거나 또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헬스 기능의 스마 운동기구나 또한 진동 운동기구, 자세균형 운동기구의 임상 시험 평가 기술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기업체들이 원하는 장비에 대한 검증과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생명 바이오 융합 기술로서는 반복 농작업을 보조를 위한 스마트 작업복과 사회적 약자 대비를 위한 고려한 안전 하강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은 저희가 연구실에서 수년간 한 100여 개의 특허를 지금 제출을 하고 검증을 받고 한 30여 개의 기술을 인정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특히 이러한 보행훈련 시 자세의 움직임과 교정 훈련을 하는 여기 있는 장비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맞춤형 운동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홈 트레이닝 기구로서 실내에서 전문 트레이너의 스마트 기능을 가진 전문 스마트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이걸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기능성 멀티 트레이닝 훈련 시스템입니다. 이 장비는 런닝머신 상태에서 이렇게 슬링이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것이 척추 측만 환자나 또는 뇌졸중 환자들의 불안정한 자세를 교정해주고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세 움직임 교정 훈련 장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택근무나 또 여러 가지 헬스에 관련된 또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은 이 웰리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의 비전을 가지고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건강 또 육체적 건강을 기초 연구로서 연구를 하고, 이것이 차후에는 사회적 약자 또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재활 치료 시스템으로 응용하고자 합니다. 학생들한테 있어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생체역학 실험실이지만 미래의 비전과 발전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기술들에 관련된 핵심 기술로 디지털 치료제나 또 4차 산업에 연관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의 재활 운동장비나 재활 치료기기의 응용 분야를 적극적으로 응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연구실로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연구실의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인체 진동의 재활 치료입니다. 전신 진동과 국소 진동을 하게 되면 전신에 전파되는 진동으로 인해서 인간의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국소적으로 특정 부위에 전파되는 진동을 주게 되면 손떨림 현상이나 또 이 공구에 따르는 백석증 등이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이 스트레스와 진동의 영향에 의해서 이러한 인체에 영향을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체 진동의 응답을 통하면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유한 진동수와 공진을 통해서 더 많이 떨리거나 또 축소시키거나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체의 기계적인 모델을 보면 인간의 응답을 봤을 때 머리는 눈의 망막은 20에서 90Hz, 또 밑에 있는 레그 부분은 20Hz, 또 이렇게 위장, 장 부분은 4에서 8Hz 정도의 흔들림에 의해서 다양한 인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팩터의 고유 진동수와 공진을 시킴으로써 폐활량을 증가시키거나 혈액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한 주파수를 측정하다 보면 이러한 그 몸의 저주파대요, 0에서 0.2Hz, 3Hz 정도의 모션 시크니스의 영역, 또 이렇게 평면 허리젠탈 부분에서는 1Hz에서 4Hz, 또 버티컬 영역에서는 2에서 약 한 7Hz 정도의 이러한 고유 진동수와 공진을 통해서 많이 흔들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에 통해서 인간은 이러한 그 좀 미세한 진동의 영역을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건강한 압력의 운동을 하게 되지만 많은 압력을 주게 되면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오버로드가 되게 되면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기능적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0.1에서 1Hz 사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회전 가속도, 시각, 어떤 분포된 지각에 의해서 이러한 약물이나 알코올, 경험, 정신활동, 또 여러가지 반사신경 등에 의해 가지고 인체 진동에 의한 졸음과 호흡의 불규칙, 땀, 어지러움증, 두통, 입막음 등의 생리학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6Hz의 진동에서는 허리나 가슴 등 쪽에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고 또 후두개에서는 12에서 16Hz에서 뱃속의 음식물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고 발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순환계에서는 맥박수가 증가하며 수평 진동이 동시에 가해지면 자각 현상이 2배로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신 진동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 등의 진동으로 압박감과 통증감을 느끼고 심하면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또 국소 진동일 경우에 광산 근로자나 조선공 또한 공기 해머나 그라인드 등을 사용하는 현장에서의 사람들은 손가락의 말초 현상 운동의 장애를 인해서 백석증과 같은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최초로 개발된 음파 진동기는 1910년도에 개발됐지만 처음에는 1960년도에 구소련에서 우주항공국에서 무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의 우주인의 운동기구로 진동운동기가 처음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동운동기의 서방에서의 전파는 이러한 운동 분야에서의 독일의 시작으로 여러 가지의 진동운동에 대한 임상효과가 개발이 되어져 있고 체계적인 연구의 시작은 2000년도부터 많이 진행되고 지금은 음파 진동운동기구가 현재 개발되어서 실제적인 운동기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신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말초신경 자극과 림프계의 활성, 혈액순환 개선, 또 땀 분비의 촉진 및 피부 마사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러한 에스테틱에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엔티에이징과 스포츠 피트니스의 응용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신진동을 하게 되면 감각 신호에서의 근골격계, 또 신경근의 신경근 기능의 향상, 그리고 신전 반사를 통한 금방추나 골기근 기관의 어떤 신전 반사 기능, 또 활성의 촉진, CNS나 PNS의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의 촉진을 통해서 이러한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협응 능력을 증가시키고 자세 균형을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신체 기능, 유지 향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파진동의 기본 원리입니다. MP3를 통해서 여러 개 음원이 들어가게 되면 소닉 바이브레이션 운동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진동을 하게 되고, 그걸 골밀도를 향상시키거나 신경 자극을 주고 근육에 관련된 자극을 통해서 적절한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최적의 재활 훈련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동 1Hz의 진동을 위아래로 진동을 주게 되면 진동의 고점에 위치한 운동자와 저점의 운동자의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신체가 진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근육과 힘줄은 4mm 정도가 장력적 진동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신장 반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정상적인 장력적 진동 반사를 일으켜서 신경과 근육을 자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체 진동의 고유 진동수를 이용해서 인체와 공진을 시킴으로써 음파진동 기구를 이용한 운동재활 효과 기술을 응용하고, 음파진동 기반의 하지 장애인 잔존 기능 근력 강화용 전신 운동 기구의 IoT 기반의 안전한 운동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다양한 뇌 손상과 또 브레인 재활에도 응용되어 있고, 능동적인 운동과 치료를 통해서 재활 운동을 위한 음파진동 기반의 IoT 진동 슬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음파동 진동 요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음파진동 침대 위에 각각의 음파진동을 주게 되면 진동 유무에 따라서 심박의 회복률, 근피로도의 회복, 또한 진동의 호흡가스 분석을 통해서 진동과 소리로 인체에 전달되는 엔터테인먼트의 기능을 동시에 가능한 음파동 릴렉스 침대를 의자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된 이 마지막 제품 디자인이고, 이 소니월드라는 회사에서 메디테이션 모드, 슬림 모드, 마사지 모드, 자연의 음향 모드, 세팅 모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안락하고 편안한 첨단 인체공학적인 진동임향 테라피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제 상용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컨텐츠와 3D 바이브레이트를 통한 일상생활을 향상을 위한 증진 운동기구를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음파진동 판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소닉 바이브레이션을 통한 수직 진동을 주게 되고, 모니터상의 컨텐츠가 제공이 되면 그런 상태에서의 등속성 긴기능 그런 상생을 한 달간, 그 2달간 훈련 전후에 등속성 기능성 평가, 동적 체간 협응 기능 평가, 또 생리 영상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근기능과 이러한 재활 치료가 향상되는 것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체력 요인과 근육 생리 신호 평가, 그리고 균형 감각 실험 등을 통해서 2달 이후에 전후의 증진 효과들을 검증을 한 임상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 운동을 위한 음파진동 기반의 IoT 진동 슬링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거동이 불평한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이러한 음파진동 침대 위에 슬링 장치를 장착을 하고 신체적 특성과 운동 방법을 맞춤형으로 반복적으로 이 슬링을 수행할 수 있는 재활 운동을 위한 음파진동 기반의 IoT 진동 슬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하였고, 그것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프로토콜과 이런 DB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 처방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장애인의 잔존 기능을 하는 이러한 의자형 시트에서의 슬링 운동 시스템도 개발을 하였는데요. 음파진동 기반의 하지 장애인 잔존 기능 근력 강화용 전신 운동 시스템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다양한 VR을 통한 재활 운동 콘텐츠의 제시와 또 스마트폰을 통한 이런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하는, 그리고 이것이 인터넷 기반의 원격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빠르게 진행될 건데요.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재활운동기구들의 이동 시스템들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재활기능 미래형 융합 자전거들을 전북대 산업디자인학과와 주식회사 코인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체공학적 구조나 설계, 그리고 노인에 대한 어떤 재활 DB의 분석들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재활 가능한 미래형 세 발이 달린 자전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디자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코엔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전북대의 이동성, 보관성이 용이한 안전적인 프레임을 가진 이러한 고령자 친화형 자전거가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체 부자율성 맞춤형 헬스 시스템 개발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재활을 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침대 상태에서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상하지 운동 보조용 자전거를 설계하고 오른쪽과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없는데, 누워있는 상태부터 각도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경사형 자전거 장착 침대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이버메딕이라는 회사와 사용자 맞춤형 재활운동 보조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이러한 연동형 FAS 모듈, 그 다음에 이러한 건강 모니터링 로깅 기술들을 적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재활 가능한 미래형 기술융합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병상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러한 Q 헬스 MUL 자전거를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러한 컨텐츠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고, 실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리얼타임으로 임상 실험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이동 보조 시스템인데요. 이런 기존의 보행 보조 기구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모터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스마트 이동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고령자 또 실제 작업자들의 반복적인 농작업 및 작업을 위한 스마트 작업복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구동기를 제거하고 탄성이 강한 탄성 벨트를 사용해서 촬영자의 근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생체 역학과 고령자 재활 보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다양한 고령자들의 어려움과 근력 보조 그리고 생활 보조 용품들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외골격 로봇과 다른 가볍고 착용이 편리한 소프트웨어 의복 형태의 인체의 근육과 건,
인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수트형 스마트 작업복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된 그 스마트 작업복은 상지 고정부와 하지 고정부로 나뉘게 되는데, 하지에는 대퇴 이두근 부분에 조절 가능한 탄성 벨트를 접목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중량물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혀서 들어 올리는 스투프 자세와 쪼그려서 앉아서 들어 올리는 스쿼트 자세로 구분되는데, 스투프 자세는 허리에, 스쿼트 자세는 하지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척추 기립근과 대퇴 이두근 부분에 힘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탄성 벨트를 위치시킴으로써 근력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kg에서 20kg까지의) 중량물을 스마트 작업복 착용 전후에 들어 올릴 때 척추 기립근과 대퇴직근, 대퇴이두근, 비복근 등의 근 사용량이 10에서 20% 정도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스마트 작업복이 근력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수치는 익스텐션 했을 때 착용 전에 135 정도 나왔고요. 착용 후에는 202 정도 나왔는데요. 이는 허리 최대 근력 값이 더 높게 측정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전라북도 농민들이 실제 사용성에 대해서는 편리함을 느꼈고, 앞으로 농촌 고령자의 근골격 개선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재활보조공학에서 하나의 또 중요한 축은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재활공학 장비들을 이제 개발을 할 때 실제로 산디과 교수님과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재활 훈련 시스템들은 이러한 그 헬스케어 디자인 설계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러한 디자인 교수님들과의 같이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초기 단계의 개념과 디자인을 줍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이 범용적 설계를 하게 되는데, 고령자들한테 고령자 친화적인 또 장애인들의 공평한 사용과 사용의 유용성, 사용하기 쉽고 인지할 수 있는 정보와 실수에 대한 포용을 하고 피로를 최소화시키면서 접근 가능한 공간을 갖는 범용적 설계 7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이 되고 있고, 사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과 사용 환경을 설계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의자, 리프트용 의자나 재활 보조용 상하 이동식 운동기구들을 개발을 하였고, 리프트한 변기, 또 고령 친화적인 실내 운동기구, 또 슬라이드된 어떤 세탁기 등이 이러한 유니버설들의 설계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미러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 설계도 저희들 산디과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했고요. 또 이러한 생활용품의 유니버설 디자인 이렇게 진행되는데, 실제 12가지 컨셉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동적, 자세균형, 훈련, 시스템들의 평가 및 분석, 그리고 디자인의 샘플을 도출을 해서 최종적인 12번의 이러한 그 동적 자세균형 훈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 이러한 것들의 또 중요한 그 컨셉은 VR, AR,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의 응용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하여 앱이나 게임, 가상현실 등의 고품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1세대의 치료제의 합성화합물, 2세대의 치료제
생물제제, 항체, 단백질, 세포에 이어서 제3세대의 치료제로 디지털 치료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을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그것이 디지털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이러한 이제 왓슨이나 그 다음에 뭐 지브라의 메디컬, 루닛, 그 다음에 페어, 알키리, 어플리케이션 VR 등과 같이 우울증이나 진통 치료제, 중독 치료 앱들이 만들어져서 이러한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디지털 치료제 영역 부분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10대 바이오 미래 융합 기술을 봤을 때 이런 친환경 기술로 만들어지는 무세포 합성 생물학 바이오 파운드리와 같은 이러한 화이트 바이오, 그리고 안심 먹거리 기술을 열어가는 풍요로운 미래의 그린 바이오 기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로 영위하는 건강한 삶의 레드 바이오의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 개념이 바이오 미래의 유망 기술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2018년도 17.3억 달러에서 지금 2025년도에는 86.7억 달러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개발사의 테라퓨틱스와 같은 리셋, 솜 리스트, 약물 중독 치료 앱, 불면증 우울증 치료 앱, 아킬리 인터랙티브 랩에서 같은 ADHD 치료 비디오 게임, 뉴넵스의 시각장애인 개선 VR 프로그램, 또 웰트와 같은 감소증 치료 앱들, 디지털을 이용한 여러가지 치료제들이 많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포츠세에서도 이러한 VR 운동 앱을 이용해서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혁신 기술로 디지털 운동 시스템으로 급성장하고 미국의 코스닥에 상장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VR 기반의 가상운동 체험 및 컨텐츠 개발들이 홀로렌즈나 VR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간단한 운동기구의 이러한 자세균형과 음파진동 기구에서도 이러한 VR, AR, MR을 이용한 이러한 응용 재활 프로그램들이 적용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디지털화되어서 치료제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치료제들이 만들어지고 운동 재활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고령자 장애인들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간단한 14평, 15평, 30평, 100평과 같은 이러한 원격과 연동이 되고 멀티 융합형 재활사랑방 플랫폼을 구축할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문이나 심리,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기존 디지털 치료, 그 다음에 재활치료의 이러한 시스템들의 재활사랑방 플랫폼 및 종합 솔루션 서비스 시나리오를 시각화하고 이러한 종합 솔루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재활 운동과 훈련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 장애인 사회복귀 종합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해서 노인 주간보호센터나 보건소, 또 사회 재활병원에 응용이 적용되리라 사료됩니다. 디지털 치료제, 앞으로는 이러한 재활운동 시스템 쪽의 치료제는 환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제공, 약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 또 새로운 혁신적인 재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체역학 재활공학 연구실은 이러한 고령자 장애인의 웰리스 헬스케어 공학을 연구하고 있고, 장애인과 고령자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차이와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